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보메식산업개발원 커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고은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PCPA 과정 첫 시간으로 우리가 흔히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라든지 라떼 같은 종류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의 빠르다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이탈리아식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커피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페인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 커피의 카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카페인의 함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추출 시간이 약 20에서 30초 추출을 정상 추출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프레소 첫 추출 시간으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잠깐 봐볼 거고요. 자,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총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프레소를 받는 도징이라는 경우와, 그리고 이 도징한 원두를 레벨링하는 경우, 그리고 탬핑을 해주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매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바리스타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정상 추출 기준으로 일단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추출 기준으로는 도징량 18g에서 20g 사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추출량 같은 경우는 도징량 대비 추출량을 1대2 비율로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징량을 20g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약 40g 정도를 추출하는데 20에서 30초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정상 추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브라질 커피를 사용해서 도징량은 약 18g을 사용하고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약 36g을 추출하는데 20에서 30초 안에 나오는 정상 추출을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는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립커피와 에스프레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드리퍼를 사용하느냐, 이 차이점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에스프레소는 약 9기압 정도로 굉장히 강한 압력을 줌으로써 짧은 시간에 커피의 고형 성분을 굉장히 강하게 뽑아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6기압에서 11기압 사이 정도를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 머신 같은 경우는 약 9기압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때는 이 포터 필터를 살짝 제거를 해주시는데, 자, 제거를 하실 때는 약 7시 방향 쪽으로 살짝 틀어서 빼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포터 필터 바스켓 안에 보시면 약간의 물기와 그리고 원두의 가루들이 조금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터 필터 바스켓 안에 있는 물기를 최대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포터필터 바스켓 안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다면 추출력이나 맛과 향에 영향이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를 잘 시켜주시면은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추출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징량을 재야되기 때문에 저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은 저울에 포터필터를 올려주시고 그라인딩해서 원두를 도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도징 같은 경우는 포터필터 바스켓 안에 분쇄된 원두를 담아주는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중간중간 원두의 양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약 18g 정도를 도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도징을 했는데 18g보다 조금 더 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스푼을 활용을 해서 분쇄된 원두를 조금씩 덜어서 약 18g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도징을 하실 때는 한 번에 너무 가득 담게 되면은 산처럼 쌓이긴 하는데 이게 균일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징을 하실 때는 조금 반반씩 나눠서 레벨링은 조금씩 하시면서 도징을 해주신다면 추출할 때 채널링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를 조금 더 방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반반
나뉘는 작업이 없이 그냥 한 번에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18g을 다 담아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레벨링을 차곡차곡 잘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균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반씩 잘 나눠가면서 레벨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추출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징된 모양을 봐보시면 동일한 도징량을 담았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몇 번씩 쳐가면서 레벨링을 하면서 도징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하게 낮게 우리가 도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도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쌓아져 있으면서 레벨링을 했을 때도 사실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높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굉장히 원두가 밀집이 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는 원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때 또 채널링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추출을 했을 때도 왼쪽 같이 우리가 도징을 해준다면 조금 더 원활한 추출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를 했을 때 로스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50잔 정도를 팔 수가 있다면 50잔은 다 못 팔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원두를 도징을 했다면 이 원두를 최대한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쳐가면서 레벨링을 살짝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징량 재보시고 또 다시 도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산처럼 쌓아져 있는 부분은 살짝 옆으로 밀어주면서 빈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손으로 레벨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그냥 손으로 밀기만 한다면 이게 양이 거의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밀어주긴 하지만 손으로 밀어 담아주듯이 이런 식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레벨링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로 다지시면 안 됩니다. 또 어머님들 많이 다지긴 하는데, 자, 이렇게 다지시면은 굴곡이 너무 져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탬핑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잘하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균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맛 좋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탬핑이라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모든 동작들이 굉장히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포터 필터를 살짝 감싸듯이 잡아줄 거고요. 자, 거치대 위에 살짝 올려주시고 자세 같은 경우는 너무 수직이 아니라 옆으로 평평하게 서주시면 돼요. 자, 이때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고요. 몸이 너무 뻣뻣하게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살짝은 다리를 벌려서 균형감 있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템포 같은 경우는 너무 도장처럼 잡으시기보다는 옆으로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옆으로 살며시 잡으신 상태에서 이때 포터필터의 템퍼를 올려놓으시고 자세는 기역자 상태가 되도록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자세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항상 손목을 세워서 기역자 상태로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탬핑을 하실 때는 너무 약하게 하거나 또는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채널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지그시 누르는 느낌으로 한 번 내지는 두세 번 정도 탬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탬핑을 했을 때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상하 좌우가 잘 맞아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탬핑을 내가 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균열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올바른 탬핑이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탬핑을 하실 때 우리가 템퍼를 살짝 수그려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서 누르는 편이에요. 항상 수평이 맞는지 보고 잘 누르시고 탬핑이 완료된 후에는 이게 수평 수직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탬핑이 완료된 이후에는 포터필터 겉면에 만약에 원두가루가 있다라고 한다면 넛박스에 조금 버려주시고요.
항상 포터 필터 표면은 깨끗하게 잘 유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추출하기 전에는 우선 플러싱이라는 작업이 먼저 들어갈 건데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열수를 한번 빼주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자, 플러싱 작업 이후에 물기가 다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포터 필터를 조심스럽게 7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장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출하실 때도 우리가 그람수와 시간을 동일하게 잴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도직량을 18g 담았기 때문에 총 36g을 20에서 30초 안에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추출이 됐을 때는 추출된 크레마 층을 한번 잘 보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크레마가 굉장히 깔끔하다 하는 경우는 맛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에스프레소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무조건적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맛을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프레소를 시음하실 때는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한 번에 다 담아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마셔서 즐기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설탕을 기호에 맞게 넣으신 다음에 잘 풀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시음하실 때는 위에 있는 크레마층을 한번 스푼으로 잘 걷어내면서 향을 한번 잘 맡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음하실 때는 밑에서부터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입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넣으시면 조금 더 쓴맛보다는 밸런스 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바디감과 그리고 커피에서 느껴지는 산미, 다양한 향미들을 경험하시면서 너무 쓰기보다는 정말 밸런스 좋은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출만 잘 하신다면 누구나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때 이 채널링 현상을 잘 유의하시고 모든 자세와 도직량, 추출량, 그리고 추출 시간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더 맛 좋은 에스프레소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